중국에서 국경 넘고 공항에서 3일 노숙하면서 추격전을 한 썰? 짜짜 모리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경찰, 헌병, 기무대, 국방, 정보대, 인터폴, FBI 항상 제 썰랑썰레 주시해 주십시오. 다수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이거 제가 멘트를 안 쳤네요. 사건은 2012년, 13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일어난 일이죠. 저는 중국 심천이라는 도시에서 10년간 국제학교 초, 중, 고 과정을 모두 보냈습니다. 와, 중국에서 살았구나. 심천이라는 곳은 모두 아시는 홍콩과 바로 붙어있는, 자, 자료 화면 나갑니다. 심천 홍콩 바로 옆에 있대요. 홍콩, 마카오, 심천이 어디야? 더 확대만 있나? 바로 옆이구나. 선전. 야, 어떻게 이렇게 돼 있어? 우와, 무슨 미국하고 멕시코 국경 보는 것 같다. 여기 살았대요. 심천? 여기가 심천이라 그래? 선전시가 심천이구나. 처음에는 중국을 가게 된 계기가 저희 아버지께서 중국에 대한 미래를 대비해야 된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생인 저와 고등학생인 누나 2명만 중국으로 보냈죠. 와, 2년 후 누나는 졸업을 하고 중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교를 입학하게 되어서 갔고, 타지에서 중학생이던 저는 혼자만 유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야, 진짜, 야, 아버님 진짜 대단하시다. 물론 기숙사 생활이고 학교도 교장 선생님이 한국인이라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학생 수도 5, 60명 정도 되는 작은 학교였죠. 때는 2012년 제가 졸업하기 직전 저희 학교의 학생 수는 한국인 딱 10명만 남게 됩니다. 저희 학생들은 곧 있으면 학교 망하겠다, 이제 어떡하냐 걱정하면서 양꼬치를 먹고 있었죠. 그리고 2012년 가을 부모님께서 친구들까지만 졸업을 하고 학교를 정리하겠다는 메일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졸업장은 받겠구나 싶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그렇게 2012년 12월 저희는 짐들을 조금씩 한국으로 보내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들과 놀러도 다니고 탁구, 농구 같은 스포츠도 더 자주 하고 마지막 추억을 만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수업이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려고 식당에 가던 중 학교 왕고이면서 제 담당 선생님이신 선생님께서 저와 제 친구를 부르더니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 중국어 A 선생님이 학교 상대로 협박을 하고 있어서 너희도 조심해야 돼. 저랑 제 친구들은 너무 뜬금없는 얘기라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몰랐습니다. A 선생님이 자기한테 돈 안 주면 공안, 중국의 정부 직속 경찰한테 너네 다 신고할 거라고 했어 라고 하시더군요. 아니, 어린 저희들도 알 수 있었는데 그 선생님은 부임한 지 1년도 안 되었습니다. 1년 계약을 하고 들어왔는데 학교 측에서 갑작스레 학교를 닫게 되니까 남은 기간 동안 돈을 지불해주겠다고 이야기한 상태인데도 이 선생은 그럼 퇴직금도 같이 내놔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사실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만 해도 사회가 그렇게 체계적이고 법적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었고 처음 계약할 때도 퇴직금은 따로 지급이 없던 계약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당시 중국에서는 이런 계약이 보통이었죠. 공안에 신고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긴 했지만 어찌되었던 저희는 외국인 신분이어서 조사를 받게 되면 엄청 오랜 시간을 소비해야 했기에 최대한 협의를 보자는 방향으로 가야 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가 한국에 돌아가는 날짜, 어느 공항으로 나가는지 자세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고, 저희는 학교 일은 학교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여기고 말았죠. 그러던 어느 날 토요일 아침에 친구들과 다 같이 번화가에서 놀기로 하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A 선생님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같이 탁구 치지 않을래? 오늘 다 같이 나가서 놀기로 했는데 힘들 것 같아요. 그래. 그럼 나도 같이 갈까? 오늘은 저희들끼리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야 돼서 월요일날 학교에서 봐요 라고 하고서 적당하게 거절하고 친구들과 기숙사를 나왔는데 정문에 익숙한 뒷모습이 전기자전거를 타고 기숙사 단지를 벗어나는 게 보였죠. 바로 선생 A였죠. 저희는 에이 잘못 봤겠지 하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면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여자애들이 말하기를 B 선생님이 그러는데 A 선생님이 자기한테 같이 퇴직금 받아내자 그랬대 라고 하더군요. A 선생님은 평생 중국에서 살아서 중화사상 극에 달한 분이었고 B 선생님은 남편분은 서양분이라 그런지 굉장히 오픈된 마인드를 갖고 계셨고 A는 역사적 사회적 모든 문제들에 대해 극친중화적 사고를 학생들에게 강요했죠. B 선생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고 A 선생님과 말다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소름이 돋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숙사 정문 앞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A 선생을 본 거죠.
바로 안 들어가고 다른 출입구를 통해서 기숙사 단지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과 문자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A 선생이 하루 종일 저희가 어디 있었는지 몇 시에 돌아오는지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A 선생은 저희가 언제 한국에 가는지 몰라서 항상 저희를 감시하기 위해 하교 후 그리고 주말에 저희와 운동을 한다는 핑계로 계속 찾아왔고 학교에서 이 선생 저 선생한테 같이 돈 받아내자고 꼬드기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왕고 선생님이 말씀드렸고 곧바로 교장 선생님 귀에 들어갔죠. 시간이 흐르고 귀국 5일 전 비행기표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제 졸업장 받고 한국에 돌아가면 되겠구나 했습니다. 학교 관리해주시는 여사님께서 제 방을 치워주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졸업하면 한국 가는구나. 네 여사님 10년 동안 너무 감사합니다. 가끔 중국 놀러오면 여사님 보러 올게요. 그래. 니네 공항은 어디로 가? 아 저희는 심천공항으로 나가고 나머지 인원은 홍콩으로 넘어가서 비행기 타요. 그렇습니다. 저는 당시에 마일리지가 있어서 저만 따로 심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대한항공을 타야 했고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은 국경을 넘어 홍콩공항에서 비행기를 탔어야 했죠. 그렇게 10년간 고생해주신 여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여사님은 잘 지내라는 마지막 인사와 함께 퇴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저녁 먹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끝났는데 다음날 아침 왕고 선생님의 호출로 저희 전교생 10명은 왕고 선생님 방에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비 좋은 방에 하나둘씩 낑겨앉고 서서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었죠. 우린 오늘 홍콩으로 넘어간다. 1인실 그 좁은 방에 10명이 어떻게든 끼어서 서 있는데 선생님이 그 무거운 한마디가 작전 나가기 전 대장의 대사와도 같았습니다. 어제 A 선생과 여사 두 분이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서 신고를 하겠다고 난리를 쳤다. 그렇습니다. 학교 설립 때부터 같이 하신 제가 입학하고 10년 동안 함께 지낸 여사님과 A 선생님이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둘이 손을 잡고 학교에서 돈을 뜯어내기로 한 겁니다. 여사님은 기숙사에 출입을 하는데 점점 애들이 하나둘씩 짐이 없어지고 나중에 캐리어만 하나 남으니까 아 얘네가 진짜 가나보구나 생각하고 저에게 미끼를 던진 거고 저는 아무 의심 없이 미끼를 문 거죠. 그렇게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안 두 사람은 교장 선생님께 찾아가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한 겁니다. 학교 측에서는 오랫동안 일을 한 여사님이니까 당연히 퇴직금 드리려고 돈을 마련해 두었는데 갑자기 돈 달라고 난리를 쳐서 당황하였고 결국에는 그냥 튀자가 된 거죠. B 선생님께서 도와주셔서 급하게 버스 대절까지 해둔 상태고 2시간 있다가 도착할 거니까 다들 짐 1층에 내려놔. 그렇게 저희는 짐을 하나둘 옮기고 밖에서 A나 여사님이 있는지 한 명씩 망보고 별 생쇼를 하면서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중국 국경을 넘어 홍콩에 도착했죠. 덕분에 깔끔하게 하고 저는 먼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업식을 하지 않고 졸업장은 택배와 메일로 받았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에 중국에 여행을 가서 B 선생님을 만나고 왔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여사님과 A 선생님은 저희가 없어진 걸 알고 공안을 불러서 조사를 하였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거니와 붙잡아둘 상대도 없기에 그냥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 재주가 없어서 잘 읽힐지는 모르겠지만 제 인생 중 가장 스릴 넘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놀랍게도 MSG는 절대 치지 않았으며 오래된 일이어서 사건 순서가 부자연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중국에서 계약을 이미 할 때 퇴직금을 주기로 안 했으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퇴직금 제도가 있으니까 그랬지만 저때 계약 당시에는 퇴직금을 주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1년 그냥 기간제 계약을 한 거였던 건데 이렇게 도망을 쳤던 이유는 방금 전에 글을 자세하게 듣고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라는 사람이 공안을 불러서 조사를 받게 하면은 골치가 아파지고 모든 수순이나 스케줄이 있는데 잡혀가서 한 명씩 조사받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골치 아파지는 거를 버려버리기 위해서 당일날 바로 그냥 짐을 싸서 넘어온 거죠. 여사님도 10년 일했으면 정이 있고 애들이랑 그래도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어서 조금 그렇게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 그런 분인 것 같았었는데 대화나 뭐 이렇게 해주고 그런 거 보면 근데 결국은 뭐 어쨌든 실리 때문에 그 일을 하시고 어쨌든 돈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니까 이해는 됩니다만은 A 선생이 약간 악질적으로 저렇게 뭔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막 협박을 하고 그런 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해서 넘어가가지고 같은 나라 사람이라고 혹하고 넘어가서 그 10년 동안 같이 이렇게 보면서 막 지낸 그런 자식 같은 아이들과 선생님 그 친구 같았던 선생님들을 다 버려버리고서 그러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다는 거는 약간 안면몰수 같은 그런 느낌이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썰을 갖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썰 아니면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아까운 그런 썰 다 같이 공유하고 다 같이 봤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 궁금한 이야기들 소설이 아닌 본인이 겪은 이야기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개보고 팬 다 모여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레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비단 뭐 중국만 이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 뭐 비일비재하죠.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아요.